나는 왜 비교할까? 자존감과 열등감의 비밀. 자기 자신을 낮추어 보는 마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벌이 아니라 오래 굳은 습관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무심코 나쁜 쪽부터 떠올리고 스스로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남과 자신을 줄 세우는 일에 힘을 많이 쓰는데, 이 습관이 오래 갈수록 자존감은 마르는 우물처럼 메말라 간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고 하셨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연기의 말은 지금의 낮은 마음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가리킨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시작할 일은 세계를 통째로 바꾸려는 큰 결심이 아니라 보는 습관을 조금 바꾸는 작은 연습이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대신 그래도의 문장을 끼워 넣는 것이다. 성적이 낮다가 떠오르면 그래도 학교는 꾸준히 다닌다로, 나는 느리다가 떠오르면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로, 한 줄을 바꾸면 마음의 기울기가 달라진다. 이것이 거창한 성공보다 먼저 해야 할 수행이며 업장을 녹이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재행무상이라 변치 않는 것은 없고 재범무하라 고정된 나도 없다. 오늘의 나쁜 습관도 연습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 희망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기술이다. 그 기술은 작고 분명한 훈련에서 나온다. 가령 오늘은 결과를 묻기 전에 사실과 해석을 나누어 보기를 해보자. 사실은 점수, 시간, 약속 같은 것들이고 해석은 나는 못한다, 남보다 뒤처진다 같은 말들이다. 사실은 배울 거리를 가져오지만 해석은 길을 꺾는다. 해석이 올라오면 숨을 고르고 지금 자기 비난이 떠오른다라고 조용히 이름 붙인다. 이름을 붙이면 마음은 그 대상을 나가 아니라 현상으로 본다. 현상은 왔다가 간다. 파도가 바다를 해치지 않듯 감정은 존재를 해치지 않는다. 이 구분이 한 박자 여백을 만든다. 여백이 생기면 선택이 생긴다. 선택이 생기면 길이 열린다. 그 길에 이정표가 사성제다. 고가 있다. 고에는 원인이 있다. 고는 멸할 수 있다. 멸로 가는 길이 있다. 이 네 줄을 마음속에 접어넣고 하루를 걷는다. 열등감은 실력이 없어서만 생기지 않는다. 실제로는 욕심이 만든 그림자일 때가 많다. 나의 조건보다 한참 높은 잣대를 붙잡으면 매일 비교해서 진다. 이길 수 없는 게임을 계속하면 누구라도 기가 꺾인다. 그러니 출발선에서부터 게임을 바꾸어야 한다. 처음 직장을 고를 때도 그렇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만 바라보면 준비와 운이 동시에 맞아야 하고 들어가도 계속 긴장하며 살게 된다. 반대로 일은 많고 월급은 적지만 배울 수 있고 내다볼 길이 많은 자리를 고르면 내일 당장도 시작할 수 있고 사장 눈치보다 내 호흡을 먼저 살필 수 있다. 여기서 실력을 만들고 작은 승리를 쌓고 옆자리에서 손이 먼저 오면 도와주며 배운 것을 기록하면 어느 순간 다른 자리가 나를 부른다. 이것이 욕심을 낮추고 정진을 높이는 길이다. 부처님은 탐진치가 번뇌의 불씨라고 하셨다. 더 가지려는 탐이 커지면 내 부족만 보이고 미워하고 밀어내는 진이 커지면 배울 기회가 줄고 잘못 본 것을 단정하는 치가 커지면 길이 막힌다. 탐을 덜고 진을 식히고 치를 밝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의 행동을 작게 시작해 끝까지 마치는 일이다. 작은 완료가 번뇌의 불씨를 적게 한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바로 현재로 돌아오는 것도 좋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을 4박자 들이마시고 4박자 머물고 6박자 내쉰다. 발바닥의 감각, 손끝의 감각,
먼 소리와 가까운 소리를 차례로 느낀다. 이 짧은 의식만으로도 머릿속에 소음은 줄고 비교의 그림자가 옅어진다. 현재는 언제나 안전지대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이다. 기억과 상상은 자주 과장된다. 알아차림은 그 과장을 줄인다. 알아차림은 칼이 아니라 빛이다. 빛은 배지 않지만 드러나게 한다. 공부나 일에서 자꾸 미루고 무너질 때는 목표를 낮추지 말고 단위를 낮춘다. 하루에 5시간 공부고다. 교재 한쪽 소리. 내어 읽기. 문제 한 개 풀이가 빠르다. 이 작은 완료가 반복되면 뇌는 나는 한다는 증거를 저장한다. 증거가 쌓이면 자존감은 스스로 자라난다. 남의 칭찬은 바람처럼 스친다. 내 증거는 뿌리처럼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마다 오늘의 완료를 한 줄 적는다. 오늘 물 한 잔 먼저 마셨다. 오늘 10줄 읽었다. 오늘 고맙다는 말을 한 번 건넸다. 이 기록이 나를 지탱하는 다리가 된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말은 길어지고 계획은 커진다. 그러나 수행은 반대로 간다. 말은 짧고 책임은 길게, 계획은 작고 실행은 분명하게. 누군가의 성공담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의 나와만 약속한다. 나는 오늘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 한 번은 먼저 듣는다. 나는 오늘 사실만 말한다. 이렇게 한 줄의 원칙으로 하루를 묶는다. 이것이 개정의 사막을 일상으로 녹이는 길이다. 해치지 않음은 말의 나를 둥글게 하고 고요함은 호흡으로 마음의 물을 가라앉히며 지혜는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서 본다. 사실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과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자주 던지면 마음은 단단해진다. 스펙과 학벌을 이유로 스스로를 깎아내릴 필요도 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책임질 선택을 하는 것이다. 장학금으로 학교를 선택했다면 학비의 가벼움 대신 간판의 무게가 줄었음을 받아들이고, 간판이 큰 곳을 선택했다면 치열한 경쟁과 높은 기대를 감수한다. 선택에는 언제나 비용이 있다. 선택의 비용을 타인 탓으로 돌리면 열등감이 자란다. 비용을 책임으로 받아들이면 자존감이 자란다. 자존감은 나는 괜찮다는 주문이 아니라 나는 책임을 진다는 다짐에서 나온다. 책임을 지면 길이 단순해진다. 단순해지면 마음의 힘이 모인다. 자주 들리는 생각이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자꾸 미룰까? 같은 문장들이다. 이 문장이 올라올 때는 훈련이 필요하다. 지금 자기 비난이 올라온다라고 이름 붙이고 이어서 다른 문장을 덧붙인다.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물 한 잔, 책 한 줄, 정리 한 칸, 안부 한 통. 이 중 하나를 즉시 한다. 하고 나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아주 작은 증거가 생긴다. 이 증거가 하루에 5개만 쌓여도 마음의 등불은 어두워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을 가르치셨다. 남의 평가를 등불로 삼지 말고 자신의 깨어있음과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 하셨다. 깨어있음은 지금의 작은 행동에서 살아난다. 열등감의 불씨를 키우는 큰 연료는 비교다. 비교는 즐거움을 훔친다. 해와 달을 서로 비교하지 않듯 사람도 각자의 시간표가 있다. 남의 시간표를 들여다보며 자신의 가치를 매기면 마음은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 부족감은 노력의 연료가 아니라 체념의 독이 되기 쉽다. 비교 대신 관찰을 연습한다.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나누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끝냈는가? 이 세 줄이 비교를 관찰로 바꾸어 준다. 관찰은 성장의 기록이고 비교는 자학의 기록이다.
관계 속에서도 자존감은 자란다. 존중은 나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태도이고, 신뢰는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생긴다. 존중이 없으면 사랑도 오래가기 어렵고, 신뢰가 없으면 계획도 종이에서만 반짝인다. 그러니 약속을 적게 하고 반드시 지키며,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감정이 거셀 때는 멈추어라.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수정의 기회다. 말이 길어질수록 실수는 늘어난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공간이다. 공간이 있어야 말의 방향이 잡힌다. 어리석은 이와 다투지 말라는 가르침을 기억하며, 승패의 말싸움 대신 관찰 느낌 요청으로 대화하라. 이 장면에서 이런 사실을 보았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고,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 세 문장이 관계를 살린다. 몸을 돌보는 일은 마음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물 6잔, 햇빛 10분, 화면과 거리 30분, 식후 천천히 100걸음, 잠들기 전 3번의 느린 호흡, 이 5가지만으로도 마음의 안개는 많이 걷힌다. 규칙은 안정감을 만들고, 안정감은 호기심을 깨운다. 호기심이 깨어 있으면 배움이 이어지고, 배움이 이어지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두려움이 줄면 다시 시도가 가능해진다. 시도가 이어져야 자존감은 현실이 된다. 끝으로 사성제를 마음에 접어넣자.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괴로움은 멸할 수 있다. 멸로 가는 길이 있다. 이 네 줄은 방향을 준다. 길은 팔정도로 이어진다. 사실과 해석을 가르는 바른 견해, 원하는 것과 옳은 것의 균형을 찾는 바른 사유, 말의 양을 줄이고, 사실과 약속만 남기는 바른 말, 작은 실행을 꾸준히 이어가는 바른 행, 남의 고를 키우지 않는 바른 생업, 오늘의 최소 과업을 시작과 완료로 묶는 바른 정진, 현재의 감각을 놓치지 않는 바른 영, 마음의 물을 가라앉히는 바른 정. 이 8배 수레바퀴는 빨리 도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도는 것이다. 균형을 잃지 않으면 속도는 자연히 붙는다. 열등감이 심하다고 느낄 때 가장 쉬운 길은 남을 낮추어 보며 잠시 위안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 위안은 오래가지 않는다. 남을 낮추는 순간 스스로도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바꾼다. 남을 깎는 대신 나를 돕는다. 나를 돕는 첫째 연습은 시간대를 바꾸기다. 밤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대신 아침에 짧게 움직인다. 해가 뜬 직후에 5분은 마음이 덜 굳어있다. 이때 작은 일을 끝내면 하루가 달라진다. 침대를 정리하고, 물을 마시고, 창을 열고, 오늘의 한 줄을 적는다. 오늘 나는 비교하지 않는다. 오늘 나는 시작과 끝을 묶는다. 오늘 나는 말보다 행동을 앞세운다. 이 세 줄 중 하나만 붙잡아도 된다. 약속이 적을수록 지키기 쉽다. 지킨 약속이 많아질수록 자신감이 자란다. 둘째 연습은 환경을 바꾸기다. 의지는 금방 지친다. 환경은 오래 버틴다. 휴대전화의 자리를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기면 사용이 줄고, 책을 가방이 아니라 책상 위에 펼쳐두면 읽기가 쉬워진다. 운동화를 문 옆에 두면 집을 나서는 시간이 짧아진다. 달달한 간식을 보이지 않는 서랍 안에 넣으면 생각나는 횟수가 준다. 이렇게 환경을 바꾸면 의지의 낭비가 줄어든다. 의지는 중요한 순간에 쓰기 위해 아껴야 한다. 시험장, 면접장, 중요한 대화처럼 결정적 순간에 쓸 힘을 남겨둔다. 셋째 연습은 말을 줄이기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우리는 설명을 늘어놓고 변명을 만들고 계획을 화려하게 말한다. 그러나 말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지친다. 상대는 헷갈린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내 말을 절반으로 줄여본다. 회의에서 한 줄만 말하고, 메시지에서 필요한 내용만 보내고, 잘못했을 때는 변명 없이 미안하다, 고치겠다라고만 말한다. 말이 가벼워지면 행동의 무게가 느껴진다. 행동이 쌓이면 자존감은 조용히 자란다. 넷째 연습은 배우고 나누기다. 자존감은 홀로 키우는 힘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 안에서 더 잘 자란다.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면 내 이해가 깊어진다. 오늘 알게 된 한 가지를 동료와 나누고 글 한 줄로 정리해 온라인에 남기고 모르는 사람의 질문에 친절히 답한다. 나누는 행위는 나는 가진 것이 있다는 경험을 준다. 이 경험이 스스로를 지탱한다. 다섯째 연습은 쉬는 법 배우기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쉬는 시간을 죄책감으로 보낸다.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못하면 다음 시간에 집중이 무너진다. 쉬는 시간에는 확실히 쉰다. 화면을 멀리하고 조용히 산책하거나 눈을 감고 호흡만 본다. 쉼은 사치가 아니라 연료다. 연료가 있어야 달릴 수 있다. 목표를 세울 때는 숫자와 시간을 함께 적는다. 한 달 안에 포트폴리오 초안 완성. 일주일에 3번 30분. 걷기. 오늘 밤 10줄 필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해내면 스스로에게 작게 보상한다.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짧은 낮잠. 보상은 작을수록 오래 간다. 큰 보상은 큰 동기가 필요하고 작은 보상은 작은 동기로도 충분하다. 작은 동기가 매일 쌓이면 큰 변화가 온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다른 조언도 필요하다. 높은 자리만을 바라보며 긴 시간 공백을 만드는 대신 지금 가능한 자리에서 배움과 증거를 쌓아라. 낮은 연봉, 작은 회사라도 좋다. 그 자리에서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고 나의 개선안을 문서로 남기고 내가 만든 변화를 숫자로 기록한다. 입사 후 3개월, 재고, 오류 20% 감소, 새 체크리스트 도입. 이 한 줄의 숫자는 학벌을 넘어서는 힘이 된다. 숫자는 과장을 줄이고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잇는다. 이런 증거가 서너 줄만 있어도 다음 문은 열린다. 문이 열리면 열등감은 설 자리를 잃는다. 또 하나 잊지 말 건 자존감은 남을 이기는 데서 오지 않는다. 어제의 나를 이기는 데서 온다. 어제보다 한 호흡 더 길게 내쉬고 어제보다 한 사람 더 따뜻하게 대하고 어제보다 한 문장 더 정확하게 쓰면 된다. 이 작은 어제보다가 쌓여 큰 자존감이 된다. 해와 달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각자의 시간에 빛난다. 우리도 각자의 시간에 빛날 수 있다. 마음이 무너지는 날에는 나는 왜 이럴까 보다 오늘 무엇을 하나만 하자를 고른다. 세탁기를 돌리거나 쓰레기를 비우거나 씻고 누군가에게 안부를 보낸다. 이처럼 몸을 먼저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온다. 마음을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말고 몸을 부드럽게 앞세워라. 몸이 길을 열면 마음은 늦게라도 따라온다. 부처님은 재행무상을 가르치셨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그래서 절망도 영원하지 않다. 오늘의 낮은 마음도 변한다. 재범무하라 하셨다. 고정된 나는 없고 그래서 어제의 낙인도 오늘의 나를 묶지 못한다. 일체계고라 하셨다. 조건에 묶인 모든 경험은 오래 붙잡을수록 괴로움이 된다. 그러니 우리는 붙잡는 손을 살핀다. 비교를 놓고 과장을 놓고 자기 비난을 놓고 필요한 것만 가볍게 쥐고 나머지는 내려놓는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선택은 책임의 다른 이름이다. 혹시 스스로를 다그치는 목소리가 너무 크면
이렇게도 해본다. 손바닥을 가슴 위에 올리고 숨을 쉬며 속으로 말한다. 그럴 수도 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이 한 줄이 마음의 결을 부드럽게 만든다. 거친 결 위에 비난을 아무리 올려도 마음은 더 찢어진다. 부드러워진 뒤에야 배움이 붙는다. 자비는 나에게서 시작해 밖으로 흐른다. 나와 타인의 고가 다르지 않음을 이해할 때 분노는 줄고 요청은 늘어난다. 요청은 관계를 바꾸고 비난은 관계를 무너뜨린다. 그러니 우리는 자주 요청의 문장을 연습한다.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정해주면 도움이 되겠다. 지금은 어렵다. 가능한 때를 제한해달라. 내 경계를 존중해주면 좋겠다. 이 말들이 나와 타인의 마음을 지킨다. 공부든 일든 계획을 다시 세울 때는 낮은 문턱, 짧은 고리, 빠른 피드백으로 설계한다. 낮은 문턱은 시작을 쉽게 하고 짧은 고리는 시작과 완료의 간격을 줄이고 빠른 피드백은 다음 행동의 질을 높인다. 예를 들어 영어를 공부한다면 하루 한 문장 소리 내어 읽고 녹음해 듣고 다음날 같은 문장을 더 정확하게 읽는다. 이 짧은 고리가 한 달이면 30번, 석 달이면 90번 이 반복이 실력과 자존감을 함께 키운다. 때로는 운이 나빠 보일 때가 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내 순서가 뒤로 밀리거나 남의 칭찬이 더 커 보일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운을 탓하기 전에 흐름을 본다. 연기의 눈으로 보면 결과는 많은 원인이 얽혀 생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원인은 오늘의 행동뿐이다. 그래서 다시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으로 돌아간다. 이 단순한 복귀가 마음을 견고하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또 한 가지 지혜가 필요하다. 젊을 때는 잡고 채우고 넓히는 연습을 했다면 나이가 들면 놓고 비우고 가벼워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 늦가을의 단풍이 빛나는 이유는 색이 깊고 속이 단단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말의 속도를 늦추고 판단을 늦추고 걸음의 폭을 줄이며 여백을 즐길 때 품위가 생긴다. 욕심이 줄어야 마음의 공간이 열린다. 공간이 열려야 타인의 사정이 들어온다. 타인의 사정이 들어오면 내 마음의 각이 둥그러진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자신을 지나치게 나무라지 말자. 완벽한 타이밍은 드물다. 충분히 좋은 때가 최적의 때다. 시작이 작아도 괜찮다. 시작을 미루는 대부분의 이유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정보를 원한다. 정보를 모으고 한 걸음을 내디디면 두려움은 호기심으로 바뀌고 호기심은 배움으로 변한다. 배움이 쌓이면 존중이 생기고 존중이 생기면 조급함이 줄어든다. 조급함이 줄면 마음은 넓어진다. 넓어진 마음에서 자존감은 조용히 자란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한 문장을 선물하자. 나는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부족함은 배움으로 남기고 남은 것은 놓는다. 이 문장을 5번 속으로 말하고 잠자리에 든다. 잠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잘 쉬어야 잘 달린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일어나기 전에 코끝의 공기를 3번 느끼고 오늘의 한 줄을 마음속에 적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시작과 끝을 묶는다. 사실만 말한다 중 하나를 고른다. 그리고 아주 작은 한 일을 끝낸다. 그렇게 하루가 다시 굴러간다. 그 굴림이 모여 길이 된다.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잣대를 붙잡지 않는다. 자등명으로 걷는다. 법등명으로 방향을 잡는다. 재행무상 속에서 다시 시작한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평안이 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자. 지금의 선택이 열흘 뒤에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선택인가?
이 질문은 욕심을 줄이고 분별을 맑게 한다.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선택을 고르면 후회가 줄고, 후회가 줄면 마음은 가벼워진다. 가벼움은 경박이 아니라 유연함이다. 유연한 나무가 바람을 견디듯 유연한 마음이 세상의 바람을 견딘다. 우리는 오늘도 거대한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 작은 사실, 작은 행동, 작은 완료를 모을 뿐이다. 그러면 어느새 자존감은 소리 없이 자라있고 열등감은 제 자리를 잃고 사라져 있다. 마음이 다시 무너질 때가 오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신호다. 신호를 들었으면 호흡으로 돌아오고 작은 일을 하나 완료하고 스스로를 다정히 부른다.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이 한 줄이 우리의 길을 다시 밝힌다.